오늘 해외 연쇄살인 사건 네. 우리 또 드디어 우리 염건영 교수의 날이 왔네. 아이고. 로드니 제임스 알칼라네. 예. 로드니 제임스 알칼라. 아 유명하네요. 데이팅 게임 킬러네. 네. 데이팅 게임 이거 저 방송 같은데 우리나라도 데이팅 게임 많잖아. 유행하죠. 그거 많은데 거기에 무슨 연관이 있는 놈인가 보네요. 네, 연애 프로그램 그걸 데이팅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TV에 출연도 했다는 얘기네 결론은.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무식하게 연쇄살인한 애가 있고 똑똑하게 살인해갖고 잘 안 드러나는 애들도 있고 막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얘는 교활한 거구나 이 새끼. 예 머리 좋은 연쇄살인. 그래 보여요. 예. 뭐 생긴 것도 멀쩡하네. 근데 알칼라. 이게 알칼라가 저기 이제 남미계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원래 이름은 로드리고 자크 알칼라 부크르. 로드리고 나오면 저쪽 라틴계야. 예, 라틴계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예. 뭐 로드리고, 네. 뭐 어쩌고 하면. 응?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잡힐 당시의 이름은 로드니 제임스 알칼라고요. 로드니 제임스 알칼라. 예. 원래 이름은 원래는 로드리고 자크 알칼라 부크르 이름이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개명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 1943년생이에요. 아유, 나이 많네. 예, 그리고 작년에 죽었어요. 아유씨, 그러네. 2021년도 죽었네. 예, 7월 24일. 작년에 이 새끼 오래 살았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 안 아팠으면 지금도 살아야 있는 그러네. 상태고요 교도소대에서.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성범죄 플러스 연쇄살인자. 대체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1977년부터 79년 사이에 2년이에요, 2년. 네, 이 3년 정도에 자행된 5건의 그러니까 5건만 유죄 판결이 났어요. 유죄 판결이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알칼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숫자상으로 뭐 사람 돌아가신 숫자를 가지고 뭐 카운트한다는 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5건의 유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30건 이상을 살해하지 않았겠냐. 하하씨.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다수의 그 프로파일러하고 수사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얘랑 연관 있는 사건을 다 뒤졌어요. 그렇겠죠. 뒤졌는데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거는 얘가 이제 작년에 죽었잖아요. 네. 작년에 죽기 전까지 수사관들은 계속 접촉을 했고 너 이거 시인해라 어차피 종신형인데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죽을 때까지 주둥이 닥치다가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청나게 접촉을 했대요. 접촉을 해서 이거 네 거 아니냐 그래 희죽희죽 웃기만 하더래. 그럼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참.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새끼는 지옥도 상지옥에 가겠구만. 예, 근데 재판 과정이 진짜 웃긴데 그건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얘 사형 선고 받았어요? 예, 사형 선고 받았다가 뭐 자주 웃겨요. 그 네, 내용이 한번 가보시죠. 예, 들어볼게요. 그래서 네. 일단 71년에서 77년 사이에 뉴욕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왔다 갔다 해요. 완전 극에서 극으로 다녀요. 그러네. 네, 그래서 주 생활 근거는 캘리포니아고요. 캘리포니아. 네, 왜 그렇게 쪽에 멕시코계 이민들이 많으니까. 거기 많죠,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성장 과정이나 지냈고 이제 성인에 대해서는 이제 뉴욕 쪽으로 완전히 극에서 극이죠. 데이팅 게임하러 뉴욕 갔나?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또 나름대로 다른 삶을 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연쇄살인인데 보통 교수님 아시면 지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맞아요. 세계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연쇄살인을 왕창 저지른 것 같고 뉴욕에서도 왕창 저지른 것 같고 펜실베니아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주요 연쇄살인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교수님 보시면 나오잖아요. 근데 알칼라가 들어가는데 알칼라 관련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가 않냐? 이게 관심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5명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네. 예, 근데 실제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 머리 좋고 이거 연구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대놓고 발표한 게 130건 정도를 얘가 지금 하지 않았냐. 130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얘가 또 성 관련된 도착이 있다고 확실히 되는 게 공격 대상자가 이제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10대 남자아이들, 10대 여자아이들. 남녀 가리지 않는구나. 예, 10대. 가리지 않고 했는데 특히 이제 증거로 나온 게 1000장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검거가 돼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1000장의 사진이 나와요. 프로필 사진이. 10대 청소년들의 뭐 성인 여성 포함해서요. 1000장 정도의 1000장의 프로필 사진이 나와요. 프로필 사진? 예.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약 한 100여 장 정도 나오고요. 900장 정도는 공개를 못했어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증거로. 그러면 그거는 좀 도색 잡지 비슷하게 찍었나?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이게 저걸 이렇게 찍고 너 이거 연예인 하려면 이거 말고 몸의 아름다움도 보여줘야 되니까 좀 벗어봐라 그래갖고 나체 상태로 찍은 걸로.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오프 더 레코드 하고 있고요. 장수만 확인하고 있어요. 900여 장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개된 내용이 그러니까 혼자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필인데 나체 프로필 사진이라고 봐야겠죠. 이 새끼 사진 작가였나요? 네, 사진 작가였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포토그래퍼 시리얼 킬러라고도 불리는데 일단 하도 데이팅 게임에 나온 게 유명해가지고 예, 데이팅 게임 시리얼 킬러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이제 포토그래퍼 시리얼 킬러라고도 불려요. 왜 그러면 그 사진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그 사진은 교수님 뭐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2016년에 그 1977년에 수집했다는 건 자기가 찍은 거죠. 그렇죠. 찍어서 가지고 있었던 사진이 여러 그러니까 아까 천여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여성 찍힌 여성이 살해된 게 이제 확인이 돼요. 아, 그 확인이 됐구나. 그건. 네, 예, 이러면서 그 이전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왜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압수할 당시에 사진이 천여 장 나오니까 이거 다 혹시 피해자 아니야? 다 확인했을 거 아니야. 예, 이것도 트로피라고 하지. 트로피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확인이 계속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겨우 하나 찾은 거죠. 77년도에 찍은 사진. 예, 사진에 나왔던 사람이 그러면 실제 이놈이 77년도에 죽였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예. 한참 뒤에 나온 거죠. 그래서 경찰은 실제 FBI뿐만 아니라 교수님 이게 얘가 뉴욕 갔다가 LA 갔다 지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LAPD하고 NYPD 미국의 3대 가장 큰 시카고 PD까지 세계 제일 크잖아요. 가장 큰 경찰국에서 주요 사건으로 보고 있었어요. 양대 경찰국에서 FBI까지. 그래서 거기 수사관을 왕창 투입을 해보니까 이게 얘는 맞는 것 같긴 한데 피해자가 이거 신상 파악이 안 되는 거 이게 70년대라 그래요. 교수님 맞아요. 상황 자체가. 미국도 70년대라 그래. 네. 그래서 그 일단 좌우지간 정리해서 나온 게 그 토이드라는 용어가 나와요. 토이드? TOYED. 장난감화. 예, 장난감화, 놀이개화 이렇게 놀이개화 또는 장난감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 5명에 대해서 유죄 나온 걸 보면 죽을 때까지 때리고 고문하고 뭐 생식기에다 이상한 거 막 집어넣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기절하면 물 뿌리고 또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기절하면 안 죽게 계속 조치하다가 또 깨어나면 또 때리고. 그 인공호흡하고 다시 살려서 또 하고 그러잖아. 예, 5만 가지 짓거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5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잔인한 새끼.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인간을 지금 알칼라를 저기 지칭을 할 때 토이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걸로. 그러니까 피해자를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성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완전히 먹기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가 쥐 갖다 놓고 먹기 전에 고문하고요. 톡톡 던지고 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게 장난감화 시켰다. 예. 토이도 왔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뉴욕 경찰하고 LA 경찰에서 수사관들이 공적으로 얘를 킬링 머신이라 불렀대요. 살인 기계. 살인 기계. 근데 5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유죄가.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30명 전부 다 이 새끼가 죽였는데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130명이면 살인 기계지 진짜.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130명으로 단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 그러니까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적이 없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교수님 연쇄살인하면 1번 누구예요 무조건. 테드 번디지 뭐. 그러니까 테드 번디하고 맞먹는 놈이라고까지 인정을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공통적이에요. 수사관 중에서도 베테랑 수사관뿐만 아니라 FBI 연쇄살인 전문가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근데 각 주립대학교의 교수님 범죄학과가 대부분 공립대학이 있잖아요. 범죄학과 교수들도 공통적으로 테드 번디 말고 진짜 또라이 누구야 그러면 알칼라라 얘기한다 이거야. 그냥 힐링 머신이라고. 네. 단 5명밖에 유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웃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1978년도에 더 데이팅 게임이라고 정말 유명한 프로가 있었대요. 그리고 결혼하는 남녀가 나와서 비혼들이 나와서 뭐 하고서 대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짱 매줘주고 그러는 거죠? 네, 지금 벌써 우린 30년 지난 40년인데 지금 나오는 유행 프로인데 그죠? 78년도면 오래됐네.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요 새끼가 나간 거야? 네 출연을 했어요. 남자 출연자로? 네. 그 동영상도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갖고 이제 떠들고 막 이렇게 자기 그때도 교수님 말 사진 작가라고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고 뭐 잘 보이려고 엄청 어필하고 잘난 척하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가 연쇄살인이 가장 폭증했을 때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여자들 죽여대가면서 데이팅 게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웃긴 또라이다 그래갖고 그 더 데이팅 게임 뭐 킬러 이렇게 불렀나요? 그래서 데이팅 게임 킬러구나. 네. 성장 과정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멕시코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멕시코고요. 멕시코 개지. 예. 그래서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 아시죠? 샌 안토니오. 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멕시코의 미국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43년 8월 23일 날에 태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름은 로드리고 자크 알칼라 부코우르 이게 원래 이름이었고요. 아버지인 라울 알칼라 부크로하고요. 어머니인 안나 마리아 구티에레즈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나요. 둘 다 멕시코계네.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제가 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보통 연쇄살인범이 부모님이 학대하거나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걸로 내요. 일반적인 가정이었고. 근데 이제 사이는 안 좋았대요. 부부간에. 네, 예.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가 이제 1951년에 야 멕시코로 돌아가자. 미국에서 먹고 살기 못 살겠는 모양이다. 살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돌아가자 그래갖고 여자 형제가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일남 이녀죠. 그래서 일남 이녀하고 부인을 데리고 멕시코로 이제 이주를 해요. 1951년에 미국에서 포기하고. 그때는 맘 놓고 드나들 때인가 보다. 네. 멕시코하고 미국. 네,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3년이 지난 즉 그 알칼라가 이제 11살이 될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요. 멕시코에서? 네. 근데 지금 추정상으로 바람난 걸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씨. 그래서 나가버려요. 바람 나면 가족도 버리고 나가나 거기는? 그런가 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이거 황당하잖아요. 못 살지. 지가 지금 미국에 잘 살고 있는데 영주권 받아갖고 야 멕시코 하자고 갔더니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확 낸 거죠 그냥. 이걸 벙 쳤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부인하고 애 셋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이건 아니야. 그래 교육상도 뭐 멕시코가 좋지는 않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야 미국 돌아가자 그래갖고 이때 이제 LA로 온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왔구나. 이게 원래는 이제 그 텍사스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다가 이제는 LA로 갔구나. 멕시코로 갔다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멕시칸계들이 거기서 이제 뭐 청소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잡일 같은 거 하면 먹고는 살잖아요. 그래서 LA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61년도에 이제 17살, 만 17세니까 한국나라는 18, 19세쯤 됐겠네요. 미 육군에 입대를 해요. 알칼라가? 네, 근데 머리가 좋았대요. 그리고 가자마자 행정병으로 스카우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행정병으로 복무했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60, 70년대에도 중졸이나 초졸이 많았대요, 미군 아이들이. 그래서 알칼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언어 사용 능력도 뛰어나고요. 눈치도 빠르고 지시를 이행을 잘하니까 행정병으로 바로 스카우팅 돼갖고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년 딱 복무한 이렇게 군생활 거의 말년쯤에 문제가 발생한 게 자꾸 이제 헛소리하고 약간 똘끼를 발휘했나 봐요 군대 내에서. 맛이 갔나? 네, 그래갖고 심지어 무단 탈영까지 해요. 그래도 뭐 차 히치하이킹으로 부대에서 나왔다가 헌병대한테 집에서 검거가 돼요. 그래서 탈영했잖아 교수님. 엄마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이미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얘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 이거 안 나와요 자료. 교수가 죽기 살기 찾은 거 이게. 그래가지고 군사 경찰한테 잡혀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눈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군 병원 있잖아요. 네, 군병원에다가 일단 입원을 시켜버려요. 군인 신분이니까 일단은. 네,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 군의관, 정신과 전문의 군의관 있잖아요. 네, 이번 대위분이 얘를 이제 치료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IQ는 뭐 추정상으로 140 이상인 것 같다 이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뭐냐? 얘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걸 파악이 된 거예요. 어메.
그래서 APD 증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와서 너는 이러다 총 집어주면 너 거기 군의관이 그랬대요. 네가 행정병이니까 총 잡을 일 없어갖고 있고 요 모양이었지. 다행이네. 너 전투병과 갔으면 사고 칠 뻔했어. 나가 그랬고 내보내버린 거야. 총질했을 뻔했어. 네.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어쨌든 제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탈하게 제대를 한 것 같아요. 제대를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제대한 걸로 그냥 처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아시겠지만 이 당시가 이제 미국이 뭐 저기 냉전 체제였고 이때부터 군인대는 되고 상당히 좀 강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군인 뭐 이런 특례 같은 거 있잖아요. 군인 군대 오면은 그 대학 공짜로 가르쳐주잖아요. 네, 그런 지원을 좀 받아서 UCLA의 그 유명한 스쿨 오브 파인 아트에 들어가요. 이거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촌 동생 UCLA에 나왔는데 그래 미대 나왔구나. 여기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대를 정식으로 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나와요. 시긴 저 수재네 수재. 예, 그리고 우수하게 졸업을 했대요. 예,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얘가 갑자기 뉴욕에 간 이유는 이따 말씀드린 건데 뉴욕 대학교에 또 가요 대학을. 얘가 명문 대학을 2개나 때려잡은. 대학을 그래갖고 거기 이제 영화학과에 또 들어가요. 뉴욕 대학교 영화학과 유명하잖아요. 영화학과. 거기를 입학을 해갖고 지도 교수가 대박이에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에요. 폴란스키 감독. 교수님 아시잖아요. 저 피아니스트. 네, 지금 살아계신 걸로 아는데 피아니스트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테스란 영화 아시죠? 이걸로 테스, 유명하셨잖아요. 테스. 저도 옛날에 나타샤 스킨스키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 예, 이분이 원래 폴란드 저 출신이신데 그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갖고 점프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 밑에서 영화를 배워요. 그러니까 예술 코스로는 서부의 UCLA에서는 명문 미대를 나왔고 뉴욕 대학에서는 영화학 전공을 하고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얘 동기 중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유명한 감독들이 많대요. 대학 동기 중에. 로만 폴란스키 제자로 배울 때. 이 양반 거장 밑에서 공부를 했네. 그런데 이 감독들이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 알칼라 지금 학력하고 이거 다 조사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너 알칼라 알아 그럼 다 모른다 그러는 거라. 실제 학교 같이 다녀놓고서는 연쇄살인범이라.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좀 되게 황당하지만 좀 이 고학력 쪽으로 갔다 말씀드려요. 범죄는 68년도에 시작됩니다. 9월 25일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요. 뭘 신고를 했냐면 뭔 신고? 탈리 사피로라는 당시에 8살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애기네. 애기인데 할리우드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 성인 남자가 애를 꼬셔갖고 데리고 간다 신고가 들어온 거라. 그래서 이 8살 납치 당시의 사진이에요. 이게 사진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 이게 2021년 사진이에요. 나이가 꽤 됐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그 아파트를 쳐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이 8살짜리 소녀인 탈리 사피로는 이미 성폭행을 당하고 심하게 두드려 맞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현장에 강철 막대기 있잖아요. 뭉치가 있었대. 이걸로 애를 때린 거예요. 8살짜리. 이게 완전히. 그래갖고 경찰이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이때 경찰이 또 띨빵해갖고 사이렌을 울리고 갔나 봐요. 그 덮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애는 살았대요. 그럼 이 새끼 수배해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사진 나와 있으니까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분이.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갖고 LA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얘를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알칼란 거는 신원을 하긴 했대요. 그래갖고 얘를 수배를 했는데 이 당시 문제가 뭐냐면 그 근처 지근거리 있는 주 단위에서는 야 우리 동네 이런 사건 터졌거든 얘 있으면 잡아와 이렇게 하고 주 단위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대륙 단위로는 또 안 된다네요. 아이고 그리고 68년 당시 같으면 네. 미국 각 주별로 이게 공조 전혀 안 됐을 겁니다. 네, 아예 안 됐대요. 그래갖고 워싱턴주 아시잖아요, 교수님. 워싱턴 DC 말고 이제 동부의 이쪽 위쪽 있잖아요, 서부에. 그러니까 거기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사고를 뭐 버지니아 이런 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전혀 안 되죠. 공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LA 근처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알짱거리다 잡혀갈 것 같으니까 멀리 떴구나. 냅다 튀자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뉴욕 대학교 영화 스쿨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새끼는 도망 다니면서도 공부를 한 놈이야. 아주 웃긴 놈이라니까 이게. 수배당한 상태인데. 그리고 가서 이때부터 가명을 써요. 존 버거라고. 존 버거. 예. 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멕시칸 갱거가 티가 날 수가 있잖아요. 예, 알칼라 자체가 이제 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버거시라고 하자 그래갖고 존 버거라는 이름으로 뉴욕 영어학교 아까 로만 플라스키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거 저 대피하는데 용이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신분 숨기기 좋아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정상으로 교수님 정확하게 보셨는데 뉴욕 대학교가 그래도 그 동부 지역이 상당히 명문 대학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영화는 아주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다닐 정도 학생이면 누가 의심 안 자기를 하잖아. 의심 안 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의심하는 대학생 네. 누가 의심해?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71년도에 그 영화학교를 다니면서 뉴햄프셔 예술 캠프 되게 큰 캠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예술 관련된 뭐 캠페인도 하고 쇼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 오면 예술 상담 있잖아요. 니네 나중에 뭐 할래 예술가가 될래 상담해주는 이런 상담 역할을 했고요. 이때도 존 버거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1년 6월 달에 TWA 항공 있잖아요. 미국에. 오. 네. 그 당시엔 최고 에이스라고 그러고요. 승무원 정도면. 그래서 코넬리아 미셸 크릴리라는 여성이 맨하튼에 있는 맨하튼이면 중심가잖아요. 아파트에서 강간당하고 목이 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얘가 저지른 거죠. 2011년에 밝혀져요. 계속 미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71년도에 발생한 거를 2011년도에 밝혔다고? 네. 하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올해도 걸렸다. 증거를 하나도 안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예, 거의 완벽하게 했네.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 같은 해에 FBI가 이제 LA에서 못 잡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렇죠. 그 8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얘 사고 친 거를 정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얘가 좀 캘리포니아나 LA 근처에 없을지도 몰라. 얘가 딴 데 미국에 딴 데 갔을지 몰라. 이게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FBI에서 지명수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Most Wanted 10 Fugitives 그래서 FBI에서 10대 범죄자 있잖아요. 수배자 명단에 얘를 올려요. 우선 수배자네? 예, 우선 수배자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뽀록이 나요. 왜 뽀록이 나냐? 몇 달 후에 이제 그 예술 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이 거기 선생님으로 지금 존 버거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상담원 하고 있잖아. 예, 상담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되게 잘해줬대요. 잘해 배우다가 어느 날 우체국을 갔는데 우체국에 FBI 포스터에 이 선생님이 붙어 있는 거야. 원티드 봤구나. 예. 그러니까 이름도 틀려. 근데 얼굴은 똑같거든. 버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경찰 가서 신고한 거예요. 어린이들이 했구나. 예. 결국.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체포돼 갖고 사고 친 데는 캘리포니아니까 송환됐겠네. LA로 송환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때부터 얘가 소위 말하는 사법 미꾸라지의 완전 최고 얘가 봉이 나타나는데 갔더니 사피로라는 8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도 또 멕시코계였나 봐요. 아하. 아이가 그래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얘가 목이 질려 졸리고 똘똘 뭉친 상태에서 쇠뭉치로 맞은 상태로 발견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선 얘를 미국에서 키웠다가 그냥 큰일 나겠다. 이거 기억을 좀 지우자. 그래갖고 멕시코로 이주를 하신 거예요. 예, 부모님 생각 있어서 사피로를 데리고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열렸죠. 송환돼서 잡혀왔잖아요. 잡혀와서 몇 년 뒤에 얘 좀 저기 재판하려는데 아이 좀 재판에 참석시키면 안 돼 하고 증인. 예, 주요 증인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냐? 애가 지금 그거 잊어버리려고 지금 멕시코까지 데리고 왔는데 도로 고향까지 왜 불러제끼냐고 안 가겠다고. 그러면 이 새끼 제대로 처벌 못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성추행만으로 해가지고 아동 성추행 혐의만 인정이 돼 살인미수가 빠져요. 아이고. 예, 그래서 3년형이 확정이 됩니다. 거저 먹었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때부터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17개월 후에 이제 1974년에 가석방을 받아요. 3년 받은 데서. 네, 예, 아동 성추행이라 가석방 대상이 됐나 봐요. 그리고 2달 만에 줄리 제이라는 성은 안 나오는데 줄리 제이라는 13세 소녀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또 체포가 됩니다. 이 새끼 이거 2달 만에. 거의 소아교증 비슷하네. 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 아이한테 너 학교 갈 때 아저씨 같은 방향이거든. 타고 히치기 하이킹을 한 거예요. 그 성폭행을 했는데 이제 아이는 다행히 살려놔가지고 신고가 들어갔고 바로 이제 체포가 돼서 2년을 또 삽니다. 왜 이렇게 싸 여기? 그리고 또 가석방 돼요. 또 그러고 또 가석방까지 돼? 예, 그래서 미국도 개판 5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계속 보다 보니까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 2번째 된 다음에
그 LA 안에서만 너 있어라 이러고 아예 그 저기 명령이 내려갔대요. 거주 이전 너 LA 이외에 나가면 통제. 죽여버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호관찰관도 집중보호관찰관이 투입이 됐대요. 그러니까 얘만 쳐다보는 관찰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나 보호관찰관을 잘 구워 삶았는지 갑자기 이제 저 뉴욕에 제가 그 학교 다녔잖냐 이미 다 뽀록 났지만 나 뉴욕 가서 일 좀 봐야 된다 했더니 가라고 또 허락을 해준 거예요. 통제를 풀어줬네. 네, 보호관찰관이. 그래갖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 새끼가 또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갖고 그 시로라고 아주 유명한 당시에 그 할리우드에서 제일 유명한 5대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대요. 거기에 소유주의 딸이에요. 친딸인데 엘렌 제인 호버라는 여성인데 23살인데 이 여성을 뉴욕에서 살해해요. 네,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시로라는 그 나이트클럽 사장인데 그 사장의 딸이죠. 얘를 뉴욕에서 만나고 죽였고요. 나중에 그 허드슨강 있잖아요. 뉴욕에요. 허드슨강. 네, 그 언덕 바위 밑에 큰 바위 밑에서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야. 이것도 역시 알칼라간 걸로 보이는데 공식적으로는 인정은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래 만났다는 거는 정황은 다 파악을 했나 봐요 경찰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1978년도에 다시 이제 LA로 복귀를 했겠죠. 갔다 왔고요. 예, 갔다 왔고 와서 LA 타임즈 아시죠? 유명하죠. LA 여기 타임즈. 또 직원으로 들어가 이 자식이. 골 때려요. 제가 공부하면서. 똑똑한 새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타이프 세터라고 아시죠? 교수님 옛날에 저희 그 인쇄기 할 때 보면요 신문에 글자 이렇게 박는 분들 있잖아요. 갖다가 이렇게 꼭꼭 심지. 예, 심는 거 하잖아요. 그거랬대요. 그래서 이 타이프 세터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프린터 하는 작업의 공정자기 때문에 오탈자도 잡아내야 되고요. 그럼 머리 나쁜 죽어도 정밀하게. 못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프 세터 정직원으로 들어가요. LA 타임즈예요. 이러면서 얘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데 일단 직원 신분증이 LA 타임즈이고요. 그렇지. 거기 또 인쇄공이니까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나 LA 타임즈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나 전문 포토그래퍼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사진 필요하면 선생님이 공짜로 찍어주니까 선생님하고 촬영하자 이러면서 수백 명의 이제 10대 남녀 연예인 쪽 특히 이쪽에 하려는 친구들하고 20대 또 연예인 지망생들 있잖아요. 이들한테 접근해 갖고 그러니까 사진 촬영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뒤에 사진 나온 데 프로필 사진식으로 아주 예쁘게 찍어줘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야 이거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 네가 나중에 연예인 하려면 누드 사진도 찍고 몸매도 봐야 되니까 찍자고 해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중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유죄로 인정돼. 아까 많이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1979년에 15세에 모니트 호이크라는 여성이 있는데 호이트. 예. 딱 13살, 14살 뭐 예. 요러네. 요거만 이제 그 인정을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수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게 100여 장이 지금 현재 공개가 돼 있고 169, 115 막 나와 있네. 네, 이게 지금 사진 넘버죠. 그래서 이 사진들이 다 잘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건 감독님이 나중에 사진 다 공개한 거랑 뭐 나와도 관계 없으니까 사진은 정말 잘 찍었어요. 그게 찍었고요. 그러던 과정에 1978년에 그 미국 내 아까 말씀 더 데이팅 게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 나가요. 나가는데 그 짐 랭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자가 계셨대요. 쇼우스인데 이분이 알칼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사람은 LA 지역에서 아주 성공한 사진작가 포토그래퍼고 13살 때 아버지가 암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진 현상을 할 정도로 사진계 신동이었다 이러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얘가 또 거기서 뭘 하냐면 당시에 교수님 78년도에 스카이다이빙 할 정도면 부자죠. 그래서 자기는 뭐 한 억 단위의 뭐 할리 데이비슨이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를 나는 그 오락으로 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짓말 막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말은 되게 잘했는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사기꾼 새끼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알칼라는 나를 파트너로 찍어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선택 안 했고. 네,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여기서 잘했다. 선택한 여자 잘못하면 죽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팻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또 범죄 심리학자분이 있는데 이때 이후에 엄청난 숫자 여성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아 선택받지 못해서 데이팅 게임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네. 그럴 수 실제로 있겠다. 그 유죄 판결 난 5건 중에 3건이 이 지금 데이팅 프로그램 나간 이후에 연타로 터진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는 130건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데이팅 프로그램 이후에 걸리면 걸리는 대로 다 족족 죽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지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어떤 네, 불만감 여성에 대한 때문에. 불만. 이것들이 날 무시하네 이러고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범행 및 검거가 나오는데 그 헌팅턴 비치에 온 12살 여기 아이 새끼는 12세예요. 어린애들만 이 김근식이 같은 놈 새끼야 이거. 예, 똑같아요. 그래서 성이 삼소예요. 삼소. 외국 이름 SMSO인데 이 로빈 삼소라는 그 여자아이가 본인이 살해는 됐지만 쉽게 말하면 알칼라의 범행을 드러내게 하는데 죽고 나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 아이 재판 때문에 얘가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1979년 6월 20일 날 발레 수업을 가던 중에 발레. 실종이 돼요. 근데 문제는 12일이 실종된 날, 즉 79년 6월 20일에서 12일이 지났으니까 7월 초겠네요. 1일쯤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산기슭에서 완전 토막이 난 시체로 발견이 돼요. 에이. 예, 그래서 발견이 됐고 당시에 이제 아이가 차를 탔잖아요. 이걸 본 사람도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사진작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접근을 해갖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유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듣고서는 이제 이거 누구지 하고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색의 차림이었다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몽타주가 나온 거예요. 스케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법무부 산하에 있는 각 기관에 다 도는데 얘를 담당했던 보호관찰관 있잖아요. 바로 알지 뭐 보고. 예, 프로베이션 오피서가 딱 보고 이 새끼 얘인데 이러고 안 거예요. 바로 알지 뭐 보고. 예. 자기 담당인데 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경찰에다가 제보를 한 거죠. 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몬테레이 공원에 있는 알칼라 어머니 집을 수색을 했어요. 얘 알칼라는 없는 상태였고요. 수색을 했는데 잡으러 가서. 네, 시애틀에 그러니까 다른 동네 시애틀에 개인 사물 보관한 영수증이 있더래요. 보관증이. 그러니까 몬테레이 공원 인근에 있는 LA 있는. 어머니 집에 이제 예. 얘를 잡으러 갔는데 그 새끼는 없고 네,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애틀에. 시애틀에 있는 물품 보관함 영수증이 발견이 됐다. 예, 장기 보관 영수증이 나온 그 영수증을 보니까 시애틀이더라. 네. 그 얘기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확인해야 되겠네. 시애틀로 쳐들어가요. 갔는데 그 딱 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삼소라는 아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아이 예. 토막사 예, 시 12살짜리요. 얘 귀걸이가 나온 거죠. 야, 이 새끼 트로피를 갖고 있었네. 근데 그것도 엄마 집도 아니고 시애틀이 거리가 어디예요, LA에서. 거기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지능범이다. 지능범이에요. 그래서 79년 7월에 전격적으로 이제 추적을 해서 체포가 되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너무 중범죄다 보니까 너는 보석은 아예 적용 안 된다 그래서 보석 불가능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소양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진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제 그 알칼라가 그 배심원들이 사전에 내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바보라고 내가 예전에 성범죄 전과 있지 않냐고 2번 교도소 갔다 왔는데 그걸 갖다가 자를 미리 다 갖다 뿌려놓으면 삼소란 아이 솔직히 귀걸이밖에 더 나왔냐 나는 길 가다 주워가지고 내 저기 거기다 넣어놓은 건데 사물함에 그것도 말은 되잖아요. 그 CCTV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 아동 성범죄에 이게 전과가 있는 걸 알려주면 당연히 유죄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이걸 또 인정해줘요. 환장하겠다. 왜 선입견을 배심원한테 줬다 이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배심원들이 이제 재판 가잖아요. 그러면 범죄 사실이나 내용에 대한 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전과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는 거의 다 아예 제공을 안 한대요. 이걸 원칙으로 정하게 한 선입견 배제 원칙. 예. 그 선입견 배제 원칙을 미국 법원에 확립해 준 새끼가 이 새끼예요. 그러네. 예,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86년에 같은 사안으로 추가적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두 번째 같은 거예요. 삼소 어린이의 재판이 또 열린 거예요. 추가 증거 확보해 갖고요. 추가 증거로 일자는 무죄 나왔고요. 했는데 이때 이제
이때는 그 사전에 안 줬겠지. 안 줬대요. 정보를 안 줬겠지. 예, 왜 사전 정보 배제 원칙에 있어. 왜 그런 주대법원에서 이게 미란다 원칙까지 박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유죄 판결을 받고 캘리포니아주는 사형 이때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돼요. 결국 삼소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긴 받네. 네. 그리고서 이제 수감이 돼요. 사형 대기수가 된 거죠. 근데 제9 순회 항소법원 그 항소법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 캘리포니아주는 순회 항소법원이라고 1, 2, 3, 4, 5, 6, 7, 8, 9 넘버링이 된대요. 그래서 제9 순회 항소법원에 아까 2차에서 유죄 판결 받고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를 해요. 알칼라가. 왜 또 왜 그러냐? 어우 무서운 애예요. 당시에 그 삼도 있잖아요. 삼도 그 저기 데리고 거나 이런 거 뭐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이 그 스케치 그리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스케치 했잖아.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지금 본 것도 뚜렷하게 봐도 이따 까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랬냐면 최면기법을 썼대요. 최면수사기법을 써서 그 최면수사관 앞에서 제시한 걸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대요. 그게 이제 알칼라랑 똑같이 생긴 거라. 근데 이제 여기서 알칼라가 주장한 게 뭐냐면 최면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몽타주를 그려서 날 잡아서 날 범인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걸리겠네 이러고 그냥 제시를 한 거예요. 주장. 된다 되긴. 그랬더니 이걸 봤더니 그래 최면수사 내용으로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최면수사 안 하고 내가 맨정신에 진술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 봤거든요 이랬으면 유죄가 나오는데 최면으로 했으니까. 최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때 폴리그래프도 이제 물리치기 시작한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고 또 무죄가 또 나온 거예요. 아이고 진짜. 또 풀려나요. 그러니까 수감돼 있다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미꾸라지 같이 계속 받아나가냐. 해놓으면 빠지고 해놓으면 네. 빠지고. 그러다가 교수님 드디어 DNA 시대가 옵니다. 꼼짝마다 진짜. 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있잖아요. 여기 수사관들이 2003년도에 알칼라에 대한 세 번째 기소를 위해서 아까 삼소양 사건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DNA를 그러니까 대조해보고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요. 그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시행이 돼요. 이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발생한 미제 여성 강간 살인 사건들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정액 샘플이나 타액 샘플이 있던 거를 싹 끄집어내고 다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새끼 딱 걸렸네. 네. 그렇게 하면서 2명이 1차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명이 또 나온 거예요. 이 새끼 아주 그냥 뒤로 주고 말로 받은. 네. 근데 그 당시에 다행인 게 6명의 피해 여성에게 정액이나 타액 샘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됐고요. 특히 이제 2004년에 나온 4명의 여성은 신원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질 바콤이라고 해서 18살 여성이 있는데 1977년에 로스앤젤레스 계곡에서 발견됐고요. 조지아 웍스테드라는 여성인데 27세인데 말리부 자신 아파트에서 두드러 맞고 목이 졸린 채로 발견된 시신이 있었고요. 얘 DNA가 나온 여성들이요. 예. 정이 다 났어요. 샬롯 램이라고 해서 31세인데 엘세군도 아파트 단지 세탁실에서 목이 졸린 채 시체로 발견됐고요. 질 비어로라고 해서 21세 여성인데 버뱅크 자신 아파트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DNA가 일치해요. 요놈 거하고. 그래갖고 이제 칼을 간 거죠. 이 새끼는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려들었네 이제. 근데 이게 또 또라이져서 또예요. 그래갖고 교수님 아까 2심에서 사형 판결 받고 무죄 판결 순회 법원에서 다시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 판결까지 대기수로 수감이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중에 책을 내요 또. 뭔 책을 냈냐? 삼소양 사건과 관련해서 나는 범인이 아니다. 근데 내가 범인을 특정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요. 그 삼소양을 죽였을 만한 사람을 추정해서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추리물을 써요. 그래갖고 더 주어리 당신이 뭐 법관이다. 뭐 배심원이다 이래가지고 이 책을 또 출판을 해요. 이 새끼가 배운 거를 나쁜 쪽으로 쓰는. 거기다가 또 그 아까 저기 미결수잖아요. 사형은 집행 안 됐으니까 미결수 상대에서 일부러 또 그 교도소에서 미끄러져서 자빠졌대요. 계단에서 굴르고. 그다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는 저지방 식단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큰일 나니까 그랬더니 그 고단백질 식품하고 고지방 식단만 줬다고 해서 두 가지로 또 그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완전 또라이예요. 이 새끼도 양아치고. 이게 관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범죄 사건에서 자기가 유력 피해자가 되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2006년까지 자료하고요 이걸 조용히 조사를 합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2006년도에 법원에다가 저희가 세 번째 재판을 또 해도 됩니까 하고 이 허가를 구합니다. 왜 그러면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한 번은 그렇지. 대법원, 하나는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판을 하려면 또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2006년에 법원에서 좋아 세 번째 같은 사안으로 세 번째 기소하는 거 우리가 허용. 삼수 사건이죠? 예. 그 삼소 사건으로 세 번째 소가 된 거죠 또. 그래갖고 재판을 하는데 2010년까지 이제 이때부터 이제 3, 4년의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또 황당하게 또 얘가 또 역사를 만드는 게 법원에 얘기해요. 3심에서는 내가 날 변호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변호권. 테드번드 비슷하네. 예, 자기 변호권을 인정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변호인 선임 안 할 거야. 내가 변호사겠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변호사하면 그래갖고 이제 얘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하대요. 변호사 해서 지가 질문하고 지가 예. 대답하고 예. 그 말이 돼? 그래갖고 이렇게 서갖고 이게 이제 변호사의 입장인 거죠. 그래갖고 영건영 씨 이 죄를 인정합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갖고 전 인정 못합니다 이러고요. 나 미치겠다. 웃겼대요 아주 재판이. 혼자 참. 놀았대요. 자문자답하는 거네. 예. 그 이것도 얘가 또 역사를 남긴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가지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죠. 앞에 두 건은 아까 두 건에 대한 유전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네 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한 건은 좀 아리까리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배심원단이 마지막 결심 끝나고 나서요 이틀 동안 자가감금을 했대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 함부로 이게 판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가둬요 그래갖고 이틀 동안 배심원이 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난상 토론했대요. 그래서 결국 뭐냐 5건은 인정한다. 한 건은 애매하니까 빼고. 예.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범인 입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뭐냐? 자 교수님 처음에 첫 범죄가 8살짜리 아이 그러니까 그거 수배. 네 처음에 사고 쳤었다고 그랬잖아요. 탈리 사피로라고 기억나시잖아요. 맞아, 멕시코. 사피로. 예. 이 사피로가요. 마지막 재판에 나와요. 공판에. 그래갖고 성인 된 상태죠. 예, 사피로가 나와가지고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니 얘는 저기 멕시코에서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맞잖아. 자발적으로 자기가 온 거예요. 저 한 번만 진술 좀 하겠다. 그래 나온 거예요. 차라리 애초에 해버리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미 처벌을 3년을 3년 받았잖아요. 받아서 일사부재리 원칙. 예, 일사부재리로 다시 재심은 안 되는데 검찰에서 허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탈리 사피로를 설득을 해서 나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거 잘못하면 유전자만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와서 진술을 해버린 거라. 이게 이제 배심원단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대요. 왜? 그 다 큰 아이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그 뭐 몽둥이로 때렸고 목을 졸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흉측한 거라. 그래서 5건에 대해서 1급 살인을 유죄를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5건 재판을 하는데 사피로가 와가지고 보강을 해줬구나. 이런 네. 놈이라고. 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교수님. 1심, 2심 있잖아요. 무죄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건 캘리포니아 법원이에요. 그렇지. 3심은 뉴욕 법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뉴욕 법원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네. 뉴욕 검찰에서. 왜 거기서 사건 많이 터졌다고 그랬대. 뉴욕 가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트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3명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캘리포니아 건 제껴. 그건 모르겠고 뉴욕에서 사고 친 거 아주 박살냈구만. 왜 그러냐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DNA 할 때 오렌지 카운티는 교수님 LA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LA 쪽인데 사건 발생의 유전자는 전부 뉴욕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서 절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너네가 기소해라. 우리가 그렇지. 빠질게. 그건 제대로 된 거네. 예, 우리는 빠질게. 너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허를 찔린 거예요.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냥 살인 혐의로 돼가지고 저 종신형 받고요. 네, 종신형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10년 3월에 확정 판결이 나요. 1급 살인 5건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 끝나고 나서 이제 뉴욕 경찰청이 120장의 사진을 공개해요. 아까 보신 사진 있잖아요, 교수님. 그 일련번호 뭐. 예, 근데 정상적인 사진이에요. 그냥 얼굴 프로필 사진인데 이걸 공개하고서는 얘가 지금 5건은 유죄가 됐는데 이 120장에 있는 인물들이 살인 피해자 같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보를 좀 해달라 했는데 제보가 오긴 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21명의 여성이 자진 신고해요. 그 사진은 절 찍은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교수님 여기 지금 900장은 공개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과 관련해서 보안 조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나타난 걸로 보여요. 예, 그 사진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도 110장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어요. 왜? 분명히 이 사람들이 피해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실종자인지 뭔지도 미국이 좀 그 소위 말하는 호적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1년에 추가 기소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호버하고 크릴리라는 2명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또 유전자가 또 나와요. 두 사람? 예, 그래 나와가지고 이거는 또 재판이 진행되니까 아예 나와가지고 내가 했어 맞아 그래 내가 했으니까 나 그냥 유죄 인정할게. 그래서 25년이 추가가 돼요. 뭐 얘한테 의미 없지 뭐. 의미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종신형이니까 이거 계속 저 교도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캘리포니아주의 그 코코란이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 가장 큰 교도소인데요. 여기서 원인 불상의 사유로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이 새끼 천벌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동부와 서부를 핵심 도시만 왕래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케이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연쇄살인법 중에 유일한 사법 미꾸라지예요. 쥐새끼 같은 놈이. 예, 계속 형량도 최저형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배심원단의 강력한 어떤 그 의견 있잖아요. 특히 증거 없는 부분에 대해서나 배심원이 뭐 이렇게 사고가 오염된 부분을 공략을 해서 무죄를 2번이나 받고 쥐새끼 같은 놈이요. 네, 이런 케이스고요. 주도 교도관들 고소하고. 예.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 예술가형 그 연쇄살인범의 표본으로 되고 있고요. 데이팅 킬러.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이게 대해 관심이 있던 이제 그 방송국에서 또 데이팅 게임 킬러라고 해서 영화로까지 제작된 적도 있고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이고 참 쥐새끼는 어디에나 있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교수님 보면서 좀 정리를 하면 진짜로 130명 죽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명수까지 정확하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연계된 사람 리스트도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호적 제도가 없어갖고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사회가. 예.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전산 관리가 되면서는 어떻게 된 거지. 사회보장번호 부여하고 이제 관리되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사회보장번호거든요. 예. 사회보장번호가 그 부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통제가 겨우 된 것 같아. 예. 그리고 얘가 지금 버거라는 이름을 써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회가 아무도 안 됐잖아요. 발견을 못했다는 예, 얘기야. 조회가 안 됐잖아요. 그게 실명으로 하니까. 그때 막 저 멕시코에서도 이주해오고 여기서도 옮겨오고 가고 막 뒤죽박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혼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셨다고 추정되는 인물들도 찾을 맞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새끼는 천벌 받을 텐데 뭐. 그러니까 어쨌든 지옥 갔겠죠 뭐. 그래서 아이고 저번에 참. 짧은 시간에 빨리 말씀 주셨어요. 많네 많어. 아휴 이런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미국 사회는.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미대도 열심히 좋은 미대 나왔고 그다음에 영화학과도 좋은 학과 나왔고 숨겨진 연쇄살인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 백몇 건 나머지 시신들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요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묻었잖아. 네, 그러니까 완전 분해를 해서 전혀 못 찾을 정도로 했을 거래요. 추정상으로는. 그래 하긴 뭐 그 아까 그 저 나이트클럽 사장 딸도 저 허드슨 간 거 바위 밑에다가 감추다. 예. 그래서 맞아요. 전형화된 패턴이 없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